치열이 벌어진 경우는 S나 D 같은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하며 흔히들 혀 짧은 소리를 낸다고 말하는 치찰음 발음이 어렵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알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이전에 이런 사람은 교정하지 마세요라는 타이틀로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과는 아주 상반된 내용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교정으로 환자분이 얻게 되는 일반적인 이득, 왜 그렇게 의사들이 교정을 권유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물론 사람의 치열 상황이 전부 다르다 보니까 얻어지는 분야도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전부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전체적으로 환자분이 교정을 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치열이 완전히 가지런하게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게 되는데, 세대가 변하면서 얼굴도 작아지고 치열이 배열할 수 있는 공간인 악궁도 상당히 많이 작아졌습니다. 그로 인해 치아가 나와야 하는 절대적인 공간이 많이 부족해져서 치열이 비뚤하게 나오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가지런하게 배열하는 것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교정 치료를 권하게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무래도 심미적인 효과입니다. 가지런한 치열은 활짝 웃게 하는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 있으며, 비뚤한 치열은 입을 가리고 웃거나 무표정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말고도 사실은 기능적인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칫솔질 문제가 있습니다. 치열이 겹쳐져 있으면 그만큼 칫솔질이 어렵고, 치아 머리의 각도에 따라서 칫솔모 자체가 안 닿는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부분은 물로만 헹궈지는 상황이고, 이는 충치가 생길 위험성이 커지며 시간이 지나면 잇몸 질환까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잇몸 질환 같은 경우는 발생하고 나면 다시는 돌이키기는 어렵게 되고, 현상 유지가 목표로 바뀌기 때문에 미리 교정을 해놓는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연히 기본적인 기능인 저작 기능의 향상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작에 선호하는 방향이 있다 보니 편한 방향으로 쉽게 되고, 이게 잘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다른 쪽으로 저작 기능은 전혀 신경을 안 쓰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면 종류를 잘라 먹을 때 앞니의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외에도 맨 뒤쪽의 어금니나 중간 속구치가 교합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송곳니의 경우는 음식물을 찢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덧니처럼 나와 있기에 아주 뾰족한 형태로 전혀 사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음식을 잘게 잘라서 갈아서 먹어야 하는 습관을 어렵게 만들며, 음식을 적당히 씻고 넘기거나 특정 음식을 피하게 되어서 소화 장애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발음 기능의 향상입니다. 발음은 기본적으로 입술과 치아, 혀의 조화로 인해서 표현되는데, 대표적으로 아래턱이 큰 주걱턱의 경우는 순치 마찰음이라 불리는 F나 V 같은 발음이 어렵습니다. 또한 앞니가 잘 안 닿는 개방교합이나 치열이 벌어진 경우는 S나 D 같은 소리를 내기가 어려워하며 흔히들 혀 짧은 소리를 낸다고 말하는 치찰음 발음이 어렵게 됩니다. 부정교합의 경우에 설치 마찰음이나 설치조 폐쇄음과 같은 발음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발음이 교정치료로 가지런해진다고 해서 바로 제대로 발음되는 건 아닙니다. 부정교합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나운서처럼 꾸준히 연습한다면 당연히 좋은 발음이 가능해지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는 좋은 발음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치아 외상의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치아 한두 개가 돌출된 경우에는 해당 특정 치아에 힘을 집중적으로 받아서 깨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치열이 가지런해진다면 외상을 받을 때 이 힘을 나눠서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깨질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6번째로는 보철을 위한 교정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임플란트나 크라운을 하기에는 애매한 치아 위치에 있는 상황을 교정을 통해서 간단하고 정확한 보철 치료로 변경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7번째로는 위에 언급한 심미적인 문제와 연관된 문제이지만, 잇몸이 많이 보이는 문제도 치아를 뼛속으로 집어넣는 함익 과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턱이 돌아간 문제 역시 치열의 3차원적 이동과 악궁 형태의 변화로 인해서 개선이 가능합니다. 모든 부정교합이 해당 문제들에 전부 포함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얼마든지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교정 없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부정교합의 정도 차이가 심하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약한 정도의 부정교합이라면 굳이 안 해도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별로 없고, 치열이 가지런해진다 한들 아무런 노력 없이 개선된다는 보장 역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가지런해져 봤자 칫솔질을 안 하면 충치나 잇몸이 안 좋을 위험성은 항상 있게 되는 것이고, 발음 연습을 안 한다면 원래 말하던 방식대로 말하게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치아의 움직임으로 인해 치열이 점점 틀어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 치아 위치에 대한 인식을 인지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열이 엄청나게 틀어진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더 틀어지면 큰일 날 것 같다는 걱정과 함께 교정을 고민하게 됩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한 치아와 잇몸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치아는 교정력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나이의 환자들과 비교하면 치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으며, 교정 치료 기간 동안 잇몸 건강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교정을 마음먹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 가장 어린 나이인 상황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문제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건 맞기에, 이를 늦추고 싶다면 하루빨리 교정을 시작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해당 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임을 받아들이고 치아 위생 관리를 열심히 하신다면 교정에 대한 생각 자체를 제외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치열의 상황과 상담받게 되는 나이의 상황에 맞춰서 적당한 진단을 내리기 때문에, 일단 고민이 되신다면 가까운 교정 전문의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정으로 얻어지는 이득은 물론 확실히 있습니다. 그렇기에 구강검진에서 부정교합 여부를 체크하는 것이고, 의사들이 하나같이 교정치료를 권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부작용, 단점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진료이며, 일단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교정이라는 게 당장 아프거나 불편해서 하는 진료가 아닌 만큼 충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런저런 정보를 충분히 얻은 후에 교정을 시작하셨으면 합니다. 오로지 의사한테 맡겨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환자분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구체적인 개선 사항을 표현하시는 게 교정의 결과물도 더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교정이 필요한 이유, 얻어지는 이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